이혼할 때 재산 분할 여기에 있어서는 기여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여도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혼 소송에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혼한 이후에 홀로 생활을 하거나 특히 자녀까지 양육을 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이제 헤어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재산 분할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러면 합의가 잘 될 텐데 이렇게 합의를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산 분할을 굉장히 자기의 기여도를 입증을 해서 재산 분할을 잘 받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재산 분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취득하거나 유지했던 그런 공동 재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금, 주식, 보험, 뭐 기타 나중에 연금과 퇴직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이제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그 기여도를 반영을 할 때 혼인 기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만 이제 있었고 혼인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됐다 이러면 1심 판결에서 50%가량의 재산 분할이 인정해주는 판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판례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전업주부의 그런 노동의 가치는 최소한 연봉 3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 해봤지만 3천만 원 이상일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참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그 비단 가사뿐만 아니라 육아 그리고 또 퇴근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점 등 그 헌신을 고려해서 기여도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 아까 증명하는 거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네, 그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남편이 하는 경우라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조나 가사 전담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계부를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사 전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하거나 부업 같은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아는 제3자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도 소송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문서나 진술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